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낙동강 물을 사용해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가뭄때 의존도가 높아지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관정의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LG와 GS, 삼성 등 대기업의 창업주가 태어나고 살았던 진주의 한 마을을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창원시가 개관이 연기된 SM타운의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시시협약 해지를 선언했고 운영 참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조가 생긴 낙동강 물을 사용해서 재배한 쌀에서 간 손상과 정자수 감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녹조의 원인인 낙동강 보해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 인근에서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했습니다. 검출된 양은 1kg당 3.18 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이 하루에 쌀 300g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0.954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프랑스의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 세계보건기구의 간 손상 기준으로는 33에서 38% 수준입니다. 지난달에는 낙동강 인근에서 재배된 배추와 무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 독성 물질로 남성의 정자수와 여성 난소, 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수나 농산물의 녹조 독소 잔류 기준이나 분석 방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약처에서 지금 표준 분석법 개발 중입니다. 올해 안에 개발되는데 시약처랑 농림부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환경단체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녹조의 원인인 낙동강보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녹조 독성으로 오염된 농산물의 폐기 요구와 불매 운동 등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해체 반대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약한 바 있어 보호 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지하수입니다. 지표수가 마르는 가뭄이 오면 농민들이 지하수를 먼저 찾을 만큼 지하수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찾아온 최대 겨울 가뭄. 농민들은 월동기인데도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평년 대비 70% 이하 경남의 저수지는 24곳. 이른바 메가 가뭄이 오면 지표수가 마르다 보니 자연스레 지하수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하수를 공급해주는 시설이 관정인데 도내에만 5,800여 곳의 공공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30%가 오염수 유입이 우려되는 노후된 관정이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 11년 전에부터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상태니까 흉물스러우니까 그러고 또 지하수를 보호를 위해서 좀 폐공시켜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 대안으로 재작년부터 공공관정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정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을 최대 10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는 데다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후된 관정부터 보수하고 만약에 개량을 한다면 가뭄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지하수 자원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공급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건 수요 관리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뭄 상황에서 물 공급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물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정량적인 계측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물 절약을 유도할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이런 기반 조성이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지하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LG와 GS,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의 창업주가 태어나고 살았던 진주의 한 마을을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그중 하나로 진주시가 고택을 정비해서 한옥 숙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택이 늘어선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 한쪽에 한옥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진주시가 예산을 들여 기존의 한옥을 수리하고 정축했습니다. 여느 한옥마을 숙박시설과 다를 게 없지만 독특한 건 이 마을 자체입니다. LG, GS, LIG, 쿠쿠전자 등의 창업주 생가와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초등학생 때 살던 집이 모두 이 마을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성산마을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한옥 숙박시설과 주차장, 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성산은 대기업 회장들이 많이 배출되고 한옥도 많이 남아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 저희 시에서 계속 활성화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닫혀있는 창업주들의 생가 개방도 추진 중입니다. LG 구인회, 삼성 이병철, 효성 조성재 창업주가 다녔던 옛 지수초등학교는 기업가 정신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성산마을 관광 상품화 사업에 모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600년 역사의 성산마을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연결되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진주 성산마을의 한옥 숙박시설은 오는 6, 7월쯤 운영을 시작하고 기업과 정신교육센터는 올 상반기 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4도, 진주 2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에는 봄비가 찾아옵니다. 모레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는 밤이면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도, 밀양 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과 양산 13도, 거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사천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사천 13도, 산청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0년에 개관하려다 4차례 연기된 창원 SM타운에 대해서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점에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요. 반면에 운영 참여자들은 귀책 사유가 창원시에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맞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종합버스터미널 옆에 들어선 창원 문화복합타운인 SM타운. 지하 1층, 지상 8층의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창원 아티움시티와 운영 참여자인 SM이 시설 투자와 콘텐츠 비용, 운영 책임 등에서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나의 문제가 클 것 같아요. SM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가 멋대로 입점업체를 데려오고 있고 오디션도 작은 기획사 데리고 자기들이 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시행자와 맺은 실시 협약을 해지하고 시행자가 납부한 협약 이행 보증금 101억 원을 몰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SM타운 건축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시로 귀속하고 최대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운영협의회 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그리고 양사 대표자 간 면담, 그리고 더욱이 추가 사업기간 부여 등 중재 노력을 통해 개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이에 시행자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창원시의 행정 절차 미비와 갈등 조장, 직권 남용 등으로 귀책 사유는 오히려 창원시에 있다면서 맞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여태까지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실시협약을 준수하였으며 거짓말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관계와 책임과 배상은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창원시는 문화복합타운을 되살리기 위해 운영자를 모집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사업 방향은 법원의 판단과 차기 시장의 의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2달이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면 10%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정가 소식을 신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면 10% 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엔 15% 감점하기로 해 탈당 후 출마를 했던 인사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박완수, 윤한홍, 윤영석 등 현역 국회의원들은 출마할 경우 10% 감점의 페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천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끄는 특위 15명 중 1명으로 임명돼 탈원전 정책 후유증 치유,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망 계획,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경남 부산 지역 현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여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식이 오늘 오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바우처 운정택시 출범식은 오늘 오후에 통영시 택시 쉼터에서 진행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 추진 상황 보고회는 오늘 오전 고성군청에서 펼쳐집니다. 창녕군 치매전담 요양원이 오늘 오후에 개원식을 갖습니다. 사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형제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30대 용의자 A씨가 사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지난 21일 사건 현장에서 벗어난 후 낮 12시 30분쯤 사천 휴게소에서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크게 다친 형제 B씨와 과일 유통과 관련한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전통시장 해외 관광객 유치 대표 전통시장 공모에서 김해 동상시장과 진주 중앙시장, 논계시장이 경남권 대표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시장은 전통시장 방문 바우처와 각종 이벤트, 문화행사 등을 지원받으며 전통시장 현장 맞춤형 진단 컨설팅, 공모사업 지원 자격도 획득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정부가 메가시티 출범 전에 수도권 대기업의 부산, 울산, 경남 진출에 대한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에 발송했습니다. 시의회는 메가시티 성공의 핵심은 초광역협력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각 시군구 주력 산업의 희생이나 축소가 아닌 강화와 보완을 통한 동반 성장 방향으로 구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020년보다 4명 더 증가한 8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인 가운데 경기도가 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81명, 경북 67명,
서울 66명 순이었습니다. 경남의 지역별로는 창원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11명, 함안 8명, 양산과 하동 각각 6명 순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14.3%인 71명이 학대 등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의심 유형은 경제적 학대 의심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정서적 학대 의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는 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해 학대가 확인될 경우 피해 장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곳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과 통영 등 도내 3개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했던 경상남도는 올해 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 배관과 수전 교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며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표 벚꽃 명소인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벚꽃이 오는 25일과 26일쯤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년 개화보단 이틀 이상 빠르지만 지난해보다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떨어져서 일주일 정도 개화가 늦어졌다고 창원 기상대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해 군항제는 취소됐지만 여좌천 등 벚꽃 명소를 찾는 상춘객들을 위해 진해경찰서는 인력 약 3천 명을 동원해 차량 통제와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2022 통영국제음악제가 오는 25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양성 속의 비전이 주제인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25일 저녁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드로브자크의 첼로 협주곡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으로 개막 무대를 열 예정입니다. 경남문인협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은 객관성을 잃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 문인을 배제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창작지원금 심사위원을 구성했다며 문화예술진흥원장 사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진흥원은 이에 대한 구제 방안과 문화예술인 자문기구를 신설하라고 주장했습니다.